그 이제 강박장애 내담자에 대한 그 사례 개념화 이런 부분을 인지행동으로 하는 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내담자가 강박장애라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강박장애인지를 먼저 설명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선은 내담자가 확인 행동이라는 외현적 강박 행동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가 끝나고 나서도 집에 가서 1시, 2시까지 계속적으로 업무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오는 거죠. 업무가 끝났는데도.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시간을 이제 허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손상을 초래하는 거죠. 자기의 그런 개인의 생활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내담자가 어떤 다른 부분으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박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고 특히 MMPI에서 7번, 그 다음에 그 OBS 점수의 상승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그 강박장애의 진단 기준에 좀 충족한 것으로 보아서 강박장애의 임상적 진단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그 진단에 대한 내담자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강박 행동들이 그렇게 보여진다. 만약에 TCI에 대한 것이 이제 나왔다면 TCI에서 EOMAP가 100으로 나왔다면 이 내담자의 이런 불안이나 이런 기저에는 기질적인 부분도 기본은 있었고 그 기질적인 것 플러스 뭔가 외상이라든가 트라우마 사건들이 크게 있게 되면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강박 행동이라는 부분들을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이제 기술하는 거죠. 원인을 기술할 때는 만약에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으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 접근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뭐라 그럴까 고존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또 살코프스키스의 인지행동 이론 이런 부분에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지행동 접근이 이제 라크만의 그 사고 행위 융합 이런 부분을 보통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침투적 사고에 대해서 위협한 것과 자신의 책임감을 과도하게 평가해서 내 생각과 행위가 융합되어져서 인지적으로 오류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내담자가 그런 그 본인이 침투되어지는 사고가 뭐냐? 그럴 때 뭔가 내가 망할지도 모른다, 파산되어질지도 모른다,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파산되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내담자가 그런 그 파국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이제 파국적인 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내담자의 반복적인 그런 이제 확인 행동들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사고 행위 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 내담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에 대한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행동 이론에서 행동 접근에서 ERP 이게 이제 많이 시험에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쉬워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보다는 사실은 강박장애는 행동적 접근이 되게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ERP. 그래서 이제 ERP의 이론으로 할 거다 이렇게 해도 돼요. ERP가 뭐냐면 노출, 반응, 치료, E, exposure, 그 다음에 R, response, P, prevention. 그래서 노출을 하고 반응을 방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에게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방법을 노출 반응 치료로 하는데 의도적으로 내담자가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시키고 이렇게 내담자가 불안에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감소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반복적 행동 내담자 하게 하는 행동 있잖아요.
확인하는 행동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고 또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확인 안 하고 그냥 덮어 버린다는 거죠. 뭔가 확인해야 되는 것을. 이제 그런 부분들 약간 중화 행동을 하는 거죠. 치료 방법. 근데 이제 이 노출을 할 때 여기선 노출이라는 게 뭘까요? 본인의 일을 집에 계속 가져가서 확인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그 가져가지 않는 것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맞닥뜨리니까 실제적 노출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 노출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실제로 네가 파국적인 생각,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파산될지도 모른다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봐라.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이다. 그게 이제 노출 반응 방지법 ERP로 상담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박장애 치료에서는 이 ERP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출이라는 것이 뭐냐면 ERP에서 이 내담자의 공포가 있어. 강박적 공포 뭔가요?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놓쳐갖고 파산할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부도난 것처럼 우리 집에 돈이 없어지고 내가 뭔가 확인을 하나 안 해갖고 부도가 나버렸어. 뭔가 그럼 나도 이거 확인을 안 하면은 내가 이제 큰 이제 뭐 망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망할 일도 없잖아.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 최고 안정적인 직업이잖아. 그래서 아마 학교를 다시 조퇴하고 그 안정적 직업으로 가는 이유도 그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내담자께서 위험할수도 높아, 기질적으로. 그런데다가 그런 경험이 트라우마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큰 공포로 와서 이 공포를 막기 위해서 내담자가 이런 이제 강박 행동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이제 그 강박적 공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포와 관련된 반응이 뭐냐 그러면 본인이 망할 거라는 거,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부분들 습관화 계속 이제 이걸 한 번 했죠. 오늘 한 번 했어. 자, 내일 또 한 번 이제 해보자. 계속 매일매일 해봤는데 그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가져갔는데 일을 학교 놔뒀는데 일이 안 일어나. 이걸 경험적으로 확인하면서 어때요? 아, 이것이 내가 하지 않아도 통제감을 가져오구나. 내가 괜찮구나. 이게 이제 통제감을 갖는 거예요. 이 반응 방지에 대해서. 그래서 효과적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ERP 이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사고 중지 기법이라고 하죠. 소트 스타핑이라 그러는데, 이런 사고, 어떤 사고? 이 내담자 강박 사고가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은 파산할지도 모른다라는 이 사고가 계속 팝업창으로 떠오를 때마다 이 내담자 자신이 스탑 그렇게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고에 집착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하면 좋은 것이 최근에 수용 전념 치료 액트, 그래서 강박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내담자에게 그 수용 전념 치료로 이 강박 행동을 제거하는 이런 것보다 아까 앞에서 말한 노출 반응 방지법을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할고, 만약 효과가 없다 그러면 수용 전념 치료로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를 할 수 있도록 내담자하고 상담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액트에서는 6가지의 육각형에서 내담자의 인지적 경직성이 있죠. 어떤 경직성? 내가 똑같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파산할 것이다 라는 인지적 경직성으로 유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쉽게 넘어갈 거를 꼼꼼하게 아마 로샤 검사했으면 DD 반응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강박성 지표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이런 말 하면은 높은 점수를 얻겠죠. 아, 이게 로샤도 알고 로샤 어느 반응까지 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련되어진 몇 가지를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검사 그 샘플에서 MMPI만 보통 주지만 본인이 로샤를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너무 긴장하면 나머지 D들을 해야 될 걸 W 반응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셔서, 이렇게 이 액트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적, 유연성을 좀 더 길러주겠다.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가 인지적으로 융합이 되어 있고, 본인이 수용하지 못한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수용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내가 또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럼 난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이런 그 부분들, 그런 것들을 내담자가 수용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매여 있죠. 과거에 본인이 부도가 났던 그 시절, 등록금을 못 냈던 그 시절, 거기에 있어서 현재 지금의 내 상황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것들이 이제 알아차리게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관찰해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부도당했던 그 당시에 경험했던 걸 지금 현재도 동일하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기 개념을. 그래서 지금 나의 내적 경험에 대한 관찰을 하게 하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이 내담자가 원하는 삶이 뭘까? 내담자 욕구, 이런 걸 봤을 때, 내담자 욕구가, 언젠가 나는 창밖을 보면 이렇게 쉬고 싶은 욕구예요. 이렇게 막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욕구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조용히 쉬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그 액트, 수용하고 커미트먼트, 전념하고 그런 부분인데 어디에 전념하고 싶나? 당신은 지금 당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전념하고 있나? 비전념 행동을 하고 있잖아. 어떤 것에? 확인한다고 자기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업무 끝나고 4시간에서 10시, 6시간 8, 4, 8, 12, 8시간을 더 추가적으로 뭔가 추가 요금도 받지도 못하고 하루를 더 일하는 거잖아. 사실은 집에 가서. 이게 비전념 행동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쉼을 위해서 현실적인 목표, 전념 행동 어떤 걸 하고 싶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액트의 육각형의 모형으로 그 인지적 유연성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excellent, 합격,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면접에서 통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전체 강박증에 대한 전체 사례 개념화 검사와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